다른 이 성의 꼭대기 탑에 코끼리 100마리만큼의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악마가 앉아서 묵시록을 외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건 밑바닥에는 흑마법이 있어요. 흑마법이요? 브라운 신부, 이스라엘 가우의 명예. 이 이야기는 글렌가일 귀족의 성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고귀한 가문의 역사와 광기의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글렌가일 가문의 오길비 백작, 그는 왜,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엔딩까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오늘의 이야기는 그나마 브라운 신부 혼자서 감을 잡는데 엔딩 전까지 얘기를 안 해주네요. 맘 같아서는 당장 책 맨 끝 페이지를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기이한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이상한 이야기, 이스라엘 가우의 명예,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폭풍우 치는 황록색과 은빛으로 물든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회색 스코틀랜드 체크무늬 담요를 두른 브라운 신부는 회색의 스코틀랜드 계곡 끝에 도착해 글렌가일의 기묘한 성을 바라보았다. 그 성은 막다른 골목길처럼 계곡의 한쪽 끝을 막고 있었으며 마치 세상의 끝처럼 보였다. 가파른 지붕과 바닷빛 슬라이트 첨탑이 솟아오른 모습은 영국인에게는 동화 속 사악한 마녀의 뾰족한 모자를 연상시켰다. 그리고 녹색탑 주위에 흔들리는 소나무 숲은 까마귀 떼처럼 검게 보였다. 몽환적이고 악마적인 분위기는 단순히 풍경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저택에는 스코틀랜드의 귀족 가문의 자부심과 광기, 미스터리한 슬픔이 내려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귀족 가문은 전통이라는 독을 2배로 가지고 있었는데 귀족 혈통 의식과 칼뱅주의자의 예정론이다. 브라운 신부는 글래스고 출장길에 하루의 시간을 내어 친구인 아마추어 탐정 플랑보를 만나러 글렌가일 성에 왔다. 플랑보는 공식기관 수사관과 함께 글렌가일 백작의 생애와 죽음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 미스터리한 인물은 용맹함과 광기, 폭력적인 교활함으로 16세기 귀족들 사이에서도 끔찍한 존재이자 두려움을 자아냈던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였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을 둘러싼 온갖 거짓과 야망이 그 성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다. 그들의 음모와 동기, 결과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한 시골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여름나무에 푸른 수액이 흐르듯 오길비 가문에는 붉은 금이 흐른다네. 수세기 동안 글렌가일 성에는 존경받는 영주가 없었고 빅토리아 시대가 되면서 더 이상 기이한 영주는 없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글렌가일의 마지막 후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함으로써 가문의 전통을 이었다. 사라진 것이다. 백작이 해외로 나갔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기억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성 안에 있다. 백작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교회 등록부나 귀족 명부에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은 없었다. 그를 본 사람이 있다면 마부 겸 정원사로 일하고 있는 고독한 하인 정도였다. 그는 귀가 너무 어두워서 어떤 사람들은 언어 장애가 있다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그가 반쯤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다. 파란 눈동자에 붉은 머리, 뾰족한 턱을 가지고 있는 그는 이스라엘 가오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적막한 성지에서 조용히 일하는 유일한 하인이었다. 그러나 그가 규칙적으로 감자를 캐내 부엌으로 사라지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그가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고 여전히 백작이 그 성에 숨어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백작이 그곳에 있는지를 물으면 그는 백작이 성에 없다고 주장했다. 어느 날 아침 신부와 목사가 글렌가일은 장로교 신자였다. 성으로 불려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정원사 겸 마부, 요리사인 이스라엘 가우가 장의사라는 역할까지 더해 주인에 관해 못을 박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이상한 사실이 어디까지 조사되었는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플랑보가 도착하기 2, 3일 전까지 법적으로 조사된 일은 없었다. 그때까지 글렌갈 백작의 시신은 만약 그것이 그의 시신이 맞다면 언덕 위 작은 교회 묘지에 묻혀 있었다. 브라운 신부가 어둑한 정원을 지나 성의 그늘로 들어섰을 때 구름은 짙게 끼고 공기는 축축했으며 천둥이 쳤다. 황록색 석양을 배경으로 신부는 마술 모자를 쓴 남자가 어깨에 큰 삽을 메고 있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 이 조합은 기묘한 느낌을 주었지만 브라운 신부는 그가 감작해낸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하인이라는 것을 떠올리고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신부가 지나갈 때 남자가 놀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도 그런 유형의 사람들의 경계심과 일치했다. 커다란 출입문은 플랑보가 열었고 그와 함께 손에 서류를 든 회색 머리의 마른 남자가 서 있었다. 런던 경시청의 크레이븐 경감이었다. 현관은 텅 비어 있었지만 한두 명의 사악한 오길비 선조들이 검게 변색된 캠퍼스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브라운 신부가 그들을 따라 안쪽 방으로 들어가자 두 사람이 긴 오크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끝에는 위스키와 시가가 놓여 있었고 여러 물건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었다. 반짝이는 깨진 유리 조각 더미와 갈색 먼지 같은 작은 더미, 평범한 나무 막대기 등등. 여기는 지질학 박물관 같군요. 신부가 의자에 앉으며 갈색 먼지와 유리 조각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질학 박물관이 아니라 심리학 박물관이에요. 플랑보가 말했다. 오, 제발. 경감이 웃으며 말했다. 그런 어려운 말은 하지 맙시다. 심리학이 무슨 뜻인지 모르나요? 플랑보가 친근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경관이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렌갈 백작에 대해 알아낸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는 미추광이었어요. 모자를 쓰고 삽을 든 이스라엘 가우의 그림자가 창문을 지나갔다. 브라운 신부는 그 모습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저 남자에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주인을 산채로 묻지도 않았을 테고 서둘러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왜 광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플랑보가 말했다. 크레이븐 경감이 집에서 발견한 물건의 목록을 좀 보세요. 촛불을 켜야 해요. 갑자기 크레이븐이 말했다. 폭풍이 몰아치고 너무 어두워서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상한 물건 중에 양초도 있었나요? 브라운 신부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플랑보가 진지한 얼굴로 신부를 바라보았다. 그것도 이상합니다. 양초가 25개나 있는데 촛대는 하나도 없어요. 폭풍우는 점점 강해졌고 방은 급격히 어두워지는 속에서 브라운 신부는 테이블을 따라 다른 잡다한 전시물들 사이에 놓인 한 묶음의 양초를 향해 걸어갔다. 그러다 우연히 붉은 갈색 먼지 더미 위로 몸을 숙여 냄새를 맡았고 날카로운 재채기 소리가 정적을 깨트렸다. 이런 코담배네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신부는 초를 하나 집어들어 조심스럽게 불을 붙인 후 돌아와 그것을 위스키병 목에 꽂았다. 불길한 폭풍우가 미친 듯이 창문을 흔들어댔고 촛불은 깃발처럼 휘날렸다. 그리고 성 밖의 검은 소나무 숲이 주위를 둘러싼 검은 바다처럼 소용돌이치는 소리가 들렸다. 목록을 읽겠습니다. 크레이븐이 엄숙하게 말하며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성 안에 흩어져 있던 물건들의 목록입니다. 성은 대체로 방치된 상태였지만 한두 개의 방은 누군가 소박하지만 지저분하지 않게 거주하고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하인 가우의 방은 아니었습니다. 목록은 대략 이렇습니다. 상당한 양의 보석, 거의 모두 다이아몬드이며 전부 세팅되지 않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오길비 가문이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보석들은 특정 장식품에 세팅되어 있는 게 보통인데 그들은 보석을 동전처럼 주머니에 넣어 다닌 것 같아요. 두 번째 항목, 산더미처럼 쌓인 코담배인데 통이나 가방에 보관하지 않고 벽난로, 찬장, 피아노 등 어디에나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백작은 주머니나 통을 여는 것조차 귀찮아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항목은 집 여기저기에 있는 작은 금속 조각 더미였는데 일부는 강철 스프링처럼 생겼고 작은 바퀴 모양으로 생긴 금속도 있었는데 마치 장난감 기계에서 떼어낸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 목록, 꽂을 곳이 없어 벽 목에 꽂아야 하는 양초입니다. 자, 우리가 찾아낸 것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기이한지 아시겠죠? 우린 가장 중요한 미스터리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마지막 백작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우리는 그가 정말로 여기 살았는지, 정말로 여기서 죽었는지, 백작의 장례를 치른 빨간머리 하인이 그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하거나 극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아니면 주인이 죽지 않았다거나 주인이 하인으로 변장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하인이 주인을 대신해 죽었을 수도 있죠. 윌키 콜린스의 비극을 어떤 식으로든 상상해 보세요. 그래도 좆대 없는 촛불이나 좋은 가문의 노신사가 왜 피아노 위에 코담배를 쏟아 놓았는지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상상할 수 있지만 주변의 상황은 미스터리예요. 멀쩡한 정신으로는 고담배와 다이아몬드, 양초, 기계 부품을 연결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연결성을 알 것 같군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이 글렌가일 가문은 프랑스 혁명을 반대했어요. 그는 옛 왕정 체제에 열광했고 말 그대로 마지막 부르봉 왕가의 가족 생활을 재현하려 했지요. 그는 고담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18세기의 사치품이었기 때문이에요. 양초는 18세기의 조명이었죠. 기계식 철 조각은 루이 16세의 자물쇠 제조 취미를, 다이아몬드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상징해요. 두 남자는 눈을 크게 뜨고 신부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놀라운 생각이군요. 플랑보가 외쳤다. 정말로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진실이 아니라고 확신해요. 신부가 말했다. 다만 당신이 아무도 코담배와 다이아몬드, 철 조각과 양초를 연결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즉석에서 연결시켜본 것뿐이에요. 진실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고 확신하죠. 그리고 신부는 잠시 멈춰서서 탑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글렌가일 백작은 도둑이었어요. 그는 집안을 침입하는 도둑으로 이중 생활을 해온 거죠. 백작은 촛대도 없이 짧게 자른 양초를 작은 랜턴에 넣어 사용했어요. 코담배는 가장 악랄한 프랑스 범죄자들이 후추를 사용하듯이 사용했고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추격자의 얼굴에 후추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다이아몬드와 작은 금속 바퀴에 기묘한 일치에 있어요. 그것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나요? 다이아몬드와 작은 금속 바퀴는 유리창을 잘라낼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도구죠.
부러진 소나무 가지가 그들 위에 있는 창문에 강하게 부딪히며 마치 도둑을 흉내내는 듯한 소리를 냈지만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브라운 신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다이아몬드와 작은 금속 바퀴라. 크레이븐이 되뇌이며 말했다.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전부인가요? 그게 제대로 된 설명은 아닌 것 같군요. 신부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네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이야기는 물론 훨씬 더 평범하죠. 글렌가일은 자신의 영지에서 보석을 발견했거나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성의 동굴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보석을 보여주며 백작을 속인 거예요. 작은 금속 바퀴는 다이아몬드를 절단할 때 사용하는 도구죠. 그는 몇몇 목동이나 언덕에 힘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주 은밀하게 일을 해야 했어요. 코담배는 그런 스코틀랜드 목동들의 유일한 사치품이니까요. 그것이 그들을 매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촛대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동굴을 들어갈 때는 양초를 손에 들고 다녔으니까요. 그게 전부인가요? 플랑보가 긴 침묵 끝에 물었다. 우리가 마침내 진실에 도달한 건가요? 아니요. 신부가 말했다. 먼 소나무 숲에서 바람이 잦아들자 브라운 신부가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말을 이었다. 저는 단지 당신이 고담배와 금속 조각과 양초를 연결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했을 뿐이에요. 10가지 엉터리 철학이 우주를 설명하듯 10가지 엉뚱한 이론이 글렌가일의 성의 미스터리를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성과 우주에 대한 진정한 설명을 원해요. 다른 증거물은 없나요? 크레이븐이 웃자 플랑보도 따라 웃으며 긴 테이블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항목 5, 6, 7번째 등등은 잡다한 것들이에요. 크레이븐이 말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집품인데 연필이 아니라 연필심만 모아놓았고 윗부분이 부러진 대나무 막대기. 물론 그것이 범죄 도구일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범죄는 없었어요. 나머지 것들은 몇 건의 오래된 미사서와 작은 가톨릭 성화들입니다. 오길비 가문이 중세시대부터 보관해 온 것 같아요. 그들은 정교도주의보다 가문의 자부심이 강했던 모양입니다. 대부분 일부분이 잘려나가고 훼손된 것 같아서 목록에 넣었습니다. 거센 폭풍이 다시 몰아치며 글렌가일 성 위로 무시무시한 먹구름이 몰려와 긴 방이 어두워졌을 때 브라운 신부는 빛바랜 작은 책을 집어들어 살펴보았다. 신부는 어둠이 지나가기 전에 말을 꺼냈는데 그 목소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의 목소리였다. 크레븐 경감, 무덤을 조사할 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신부는 10년은 더 젊어진 사람처럼 말했다. 가능한 빨리 조사해야 해요. 이 끔찍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말이죠. 제 생각에는 지금 출발하는 것이 좋겠군요. 지금이요? 놀란 경감이 되풀이했다. 왜 지금이죠?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브라운 신부가 대답했다. 코담배나 다이아몬드가 흩어져 있는 건 100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일이 벌어진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세상의 근원까지 내려가죠. 이 종교적 그림은 단순히 더럽혀지거나 찢어지거나 낙서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아이들이나 개신교도들이나 하는 일이죠. 이 그림들은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기이하게 훼손됐어요. 신의 이름이 나오는 모든 곳이 아주 정교하게 제거됐죠. 하계 예수의 머리에는 후광이 지워져 있고요. 그러니 영장과 삽, 도끼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관을 열어봐야 해요. 무슨 뜻이죠? 경관이 물었다. 제 말은
브라운 신부가 대답했다. 신부의 목소리는 폭풍우 소리에 약간 높아진 것 같았다. 제 말은 이 성의 꼭대기 탑에 코끼리 100마리만큼의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악마가 앉아서 묵시록을 외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건 밑바닥에는 흑마법이 있어요. 흑마법이요? 플랑보가 낮은 목소리로 반복했다. 그는 이런 것을 모를 만큼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다른 것들은 무슨 의미죠? 아마도 저주받을 만한 것이겠죠. 브라운 신부가 참을성 없이 대답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하의 미로를 어떻게 맞추겠어요? 아마도 코담배와 대나무로 고문 도구를 만들 수도 있었겠죠. 미츠강이가 초와 금속 조각을 담을지도 모르고요. 연필심으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 약을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해결책은 언덕 위에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은 어느새 거센 폭풍우가 얼굴을 때리는 정원까지 나와 있었다. 그들은 자동 인형처럼 신부를 따라 나온 것이다. 크레이브는 손에 도끼를 들고 있었고 주머니에는 영장이 들어있었다. 플랑보는 이상한 정원사에 무거운 삽을 들고 있었고 브라운 신부는 신의 이름이 찢어진 작은 금박 미사설을 들고 나왔다. 언덕이 교회 묘지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했지만 짧았다. 그러나 강한 폭풍우 속에서 그 길은 길고 힘겹게 느껴졌다. 경사를 오르면 오를수록 눈앞에는 소나무 숲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고 바람을 타고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목적 없이 떠도는 행성 주위를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헛되고 무의미하게 보였다. 회색의 숲속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소리는 마치 이교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대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았다.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울부짖는 소리처럼. 스코틀랜드가 존재하기 전 이곳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브라운 신부가 낮고 편안한 어조로 말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이상한 사람들이죠. 선사시대에는 정말로 악마를 숭배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신부가 친절하게 덧붙였다. 그들은 정교도 신앙에 그렇게 열광한 거예요. 신부님, 플랑보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물었다. 그 많은 코담배는 무슨 뜻이죠? 플랑보, 신부도 똑같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모든 종교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물질주의 말입니다. 이제 악마 숭배는 완전히 종교예요. 그들은 풀이 우거진 언덕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소용돌이 치는 소나무 숲에서 벗어난 몇 안 되는 민둥산 중 하나였다. 일부는 나무로, 일부는 철사로 된 울타리가 폭풍 속에서 덜컹거리며 그들에게 묘지의 경계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크레이븐 경감이 묘지의 모퉁이에 도착하고 플랑보가 삽을 땅에 꽂고 기댔을 때 그들은 흔들리는 나무와 철사만큼이나 흔들리고 있었다. 묘지의 발치에는 큰 키의 엉겅퀴가 자라고 있었고 회색빛으로 시들어 있었다. 한두 번 바람에 엉겅퀴 씨앗이 날아가자 크레이브는 마치 화살이 지나가는 것처럼 살짝 놀랐다. 플랑보는 휘파람 소리를 내는 잔디 위에 삽을 꽂아 놓았다. 그리고 멈춰서 지팡이처럼 그 위에 기대 있는 듯 했다. 계속해요. 신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찾으려는 것뿐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진실을 찾는 것이 두렵습니다. 플랑보가 말했다. 그가 왜 그렇게 자신을 숨겼는지 궁금하네요. 뭔가 나쁜 일이나 끔찍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나병 환자였나요? 런던의 경감은 갑자기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럼 나병 환자보다 더 나쁜 일이 뭐였을까요? 경감이 물었다. 상상할 수 없죠. 플랑보가 말했다. 플랑보는 몇 분 동안 말없이 땅을 파더니 목이 매는 듯한 소리로 말했다. 시신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을까봐 두려워요. 다른 사건도 그랬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건들도 잘 해결했죠. 플랑보는 계속해서 삽질을 했다. 폭풍이 언덕에 연기처럼 달라붙어 있던 회색 구름을 밀어내고 희미한 별빛과 언덕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플랑보는 관을 발견하고 잔디밭 위에 올려놓았다. 크레이브는 도끼를 들고 앞으로 나아갔는데 엉겅퀴가 그를 스치자 움찔했다. 그리고는 좀 더 단호하게 걸음을 내디디며 플랑보와 같은 용기로 도끼를 휘둘러 관 뚜껑을 열었다. 뚜껑이 열리자 그 안의 모든 것이 별빛 속에서 환하게 드러났다. 뼈예요. 사람 뼈. 크레이븐이 말했다. 시신이 온전한가요? 플랑보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 것 같군요. 경관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썩어가는 뼈를 보며 말했다. 잠깐. 플랑보의 거대한 몸집이 들썩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미치광이라도 시신이 온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이 저주받은 추운 산이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군요. 이 검은 숲 그리고 무엇보다 무의식에 내재된 고대의 공포 때문이 아닐까요? 맙소사! 경감이 외쳤다. 머리가 없어! 두 사람은 굳은 것처럼 서 있었고 신부는 처음으로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경감이 반복했다. 글렌가일 가문에 머리가 없는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서 오래된 성의 정원을 돌아다니는 남자의 모습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제 지친 듯 시끄러운 숲과 하늘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갑자기 생각이 그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다. 이 열린 무덤 주위에는 머리 없는 남자가 3명이나 있어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런던에서 온 창백한 경감이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하늘을 찢을 듯한 바람소리를 들으며 입을 벌린 채로 있었다. 그리고 나서 손에 든 도끼를 마치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바라보다가 떨어뜨렸다. 신부님,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플랑보가 유치하고 진지하게 물었다. 신부의 대답은 마치 총알이 발사되듯 즉각적으로 나왔다. 잠을 자야 해요. 우린 막다른 길에 도달했어요. 잠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잠자는 모든 사람은 신을 믿는다는 걸 아세요? 그것은 성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의 행위이자 음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찬이 필요해요. 인간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최악의 일이 우리에게 내려졌어요. 무슨 뜻이죠? 크레이븐이 벌어진 입을 다물며 말했다. 신부는 대답하며 성을 향해 얼굴을 돌렸다. 우리는 진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부는 평소보다 성급한 걸음으로 언덕을 내려갔고 그들이 다시 성에 도착했을 때 신부는 강아지처럼 잠에 빠져들었다. 신부는 조용한 정원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큰 파이프를 피우며 텃밭에서 말없이 일하는 하인을 지켜보았다. 새벽녘에 요란하던 폭풍우는 사라졌고 상쾌한 아침이 시작되었다. 정원사는 신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크레이븐과 플랑보가 나타나자 삽을 땅에 꽂고 아침 식사에 대해 몇 마디 하고는 양배추 줄을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신부가 말했다. 감자 캐는 솜씨가 놀라워요. 하지만 신부가 냉담하게 말했다. 그에게도 결점이 있죠. 우리 중에 결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는 이쪽 줄의 감자는 제대로 캐지 않았어요. 신부가 한 지점을 발로 가리켰다. 저 감자는 정말 의심스러워요. 왜요? 크레이븐이 신부의 새로운 관심사에 흥미를 느끼며 물었다. 저 감자가 의심스러운 이유는 가오 씨가 저 부분의 감자만 빼고 모든 곳의 감자를 꼼꼼하게 캐냈거든요. 분명 여기에 크고 좋은 감자가 있을 거예요. 플랑보는 꽂아놓은 삽을 들어 그 즉시 파내려 가기 시작했다. 흙더미 아래서 감자처럼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거대하고 둥근 버섯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딸깍 소리와 함께 삽에 부딪혔고 공처럼 굴러가며 그들을 향해 웃었다. 글렌가일 백작이군요. 브라운 신부가 슬프게 말하며 두개골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플랑보에게 삽을 받아들고 말했다. 다시 숨겨놔야 해요. 신부는 이렇게 말하며 두개골을 땅에 다시 묻었다. 그런 다음 작은 몸과 큰 머리를 땅속에 단단히 세운 삽에 기댔는데 그의 눈은 공허하고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이 마지막 기이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하늘이 푸르게 밝아지고 있었다. 작은 정원 나무들 사이로 새들이 뒤적이고 있었는데 마치 나무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시끄러웠다. 하지만 새 남자는 침묵하고 있었다. 난 모든 걸 포기하겠어요. 플랑보가 마침내 큰 소리로 말했다. 제 상식과 이곳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걸로 끝이에요. 고담배, 훼손된 미사서, 그리고 금속 조각들. 브라운 신부는 신경질적으로 눈썹을 들어 올리더니 평소와 달리 예민하게 삽 손잡이를 두드렸다. 신부가 외쳤다. 모든 것이 명백합니다. 이제 저는 고담배와 금속 조각들을 이해했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말이죠. 그리고 정원사와도 대화를 나눴는데 그는 생각보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흩어져 있는 물건들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훼손된 미사선은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발견된 무덤은 달라요. 무덤을 훼손하고 죽은 사람의 머리를 훔치는 것, 그건 분명히 나쁜 일이죠. 혹 흑마법이 아닐까요? 하지만 코담배나 양초 같은 단순한 이야기와는 어울리지 않아요. 신부가 파이프를 물고 주위를 돌아다니며 말했다. 신부님, 제가 한때 범죄자였다는 걸 기억하고 조심하셔야 해요. 플랑보가 냉소적인 유머를 섞어 말했다. 그 직업의 장점은 항상 제가 계획을 세우고 재빨리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급한 제게 기다리는 탐정일은 너무 어려워요. 평생 착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즉시 행동했거든요. 결투는 다음날 아침에, 청구서는 즉시 지불했고 심지어 직과 방문도 미룬 적이 없습니다. 브라운 신부의 파이프가 입에서 떨어져 자갈길 위에 새 조각으로 부서졌다. 그는 눈을 굴리며 완전히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주여,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그러더니 약간 비틀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깊은 혼란 속에서 6시간을 보냈는데 직과 의사를 생각해내지 못했다니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생각인가요. 우리는 지난밤 지옥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가 밝았고 새들이 노래하고 치과 의사의 빛나는 모습이 세상을 위로하고 있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이용하겠어요. 플랑보가 외쳤다. 브라운 신부는 햇살이 내리쬐는 잔디밭에서 춤을 추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마치 아이처럼 외쳤다. 나를 조금만 더 어리석게 놔둬요. 당신들은 내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건에는 어떤 죄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약간의 광기만 있을 뿐인데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신부는 다시 한번 빙그르르 돌고 나서 진지한 표정으로 그들을 마주했다. 이건 범죄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상하고 기이할 정도로 정직한 이야기죠. 우린 정직하게 자신의 것만을 취하고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는 세상의 유일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것은 민족의 종교가 되어버린 야만적인 생존 방식에 대한 연구죠. 글렌가일의 성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름 나무에 푸른 수액이 흐르듯 오길비 가문에는 붉은 금이 흐른다네. 이 말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은유이기도 해요. 글렌가일 가문이 불을 추구했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금을 모았어요. 그들은 금으로 된 장식품과 식기류를 엄청 많이 보유하고 있었지요. 사실 그들은 광기에 사로잡힌 비참한 구두쇠였어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에서 발견한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해봐요. 금 세팅이 없는 다이아몬드, 금 촛대가 없는 양초, 금 고담배 상자가 없는 코담배, 금 장식이 없는 대나무 지팡이, 금 시계가 없는 시계 부품들, 그리고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오래된 미사서에서 신의 이름과 후광도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두 사라진 거예요. 기묘한 진실이 밝혀지자 정원은 더욱 밝아지는 것 같았고 장렬하는 잔디는 더욱 활기차게 자라는 것 같았다. 플랑보는 신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담배에 불을 붙였다. 가져갔지만 신부가 말했다. 도둑질은 아니었어요. 도둑이라면 이런 미스터리를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도둑이라면 금으로 된 고담배 상자와 그 안의 코담배까지, 금으로 된 연필 케이스와 그 안의 연필심까지도 모두 가져갔을 거예요. 우린 아주 특이한 양심을 가진 사람과 상대하고 있어요. 분명히 양심이 있는 사람이죠. 오늘 아침에 그 미치광이 도덕주의자를 저쪽 부엌 정원에서 만나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죽은 아치볼드 오길비 백작은 글렌가일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선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고통스럽고 도덕적인 기준이 결국에는 인간이나 세상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시각을 갖게 했죠. 지독한 염세주의자로 변한 거예요. 그는 조상들의 부도덕함에 슬퍼했고 결국 모든 사람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특히 그는 자선이나 기부를 불신했어요. 그래서 만약 정직하게 자신만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을 찾게 된다면 글렌가일에 있는 모든 금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고 맹세했죠. 이런 도전을 사람들에게 던진 후 그는 이 도전에 응답이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를 고립시켰어요. 그러나 어느 날 먼 마을에서 온 청각장애 소년이 뒤늦게 전보를 그에게 가지고 왔어요. 클렌가일은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1페니를 줬죠. 하지만 잔돈을 확인해 보니 페니는 그대로 있었고 금화 한 잎을 줬다는 걸 알아차렸죠. 이 사건은 그에게 웃음을 자아내게 했어요. 어느 쪽이든 소녀는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말을 가지고 그대로 사라지거나 그 말을 돌려주면서 보상을 바라거나. 그날 밤 혼자 살던 글렌가일 백작은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나 나가보니 청각장애를 가진 소년이 와 있었죠. 소년은 정확히 19슬링 11펜스 3페니의 잔돈을 가져온 거예요. 글렌가일 백작은 소년의 정직한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오던 정직한 사람이라고 맹세하며 유언장을 새로 썼어요. 백작은 소년을 방치된 성 안에 데려와 자신의 유일한 하인이자 기묘한 방식으로 그를 상속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년은 주인의 2가지 신념을 이해하고 따랐죠. 첫째, 유언장을 그대로 지키는 것. 둘째, 자신이 글렌가일의 금을 모두 갖는다는 것. 이게 전부예요. 아주 간단하죠? 아이는 집에 있는 모든 금을 가져갔고 금이 아닌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고담배 1개도 가져가지 않았죠. 그는 오래된 장식에 금박을 떼어내면서 나머지는 훼손하지 않았다고 만족해 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했는데 두개골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감자 사이에 왜 인간의 머리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괴로워했는데 블랑보의 한마디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자, 아이는 지하에서 금을 빼내면 두개골을 다시 무덤으로 돌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날 아침 플랑보가 언덕을 넘었을 때 하인이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목에 두른 체크무늬 천이 바람에 날렸는데 그의 머리에는 단정한 마법 모자가 씌워져 있었다.